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75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씁쓸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평생을 아껴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5세 이곳에 와서 자동차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어요. GM 공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고 집에서 쉬고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은 1년에 몇 번뿐이었고 옷도 떨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차도 중고차만 샀고 그것도 고장 날 때까지 탔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게 저희 부부의 철칙이었거든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저축이었습니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은행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200, $300였지만 나중에는 월급이 올라서 $1000씩도 저축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도 들어봤지만 저는 그냥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투자는 도박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착실하게 모아야 해. 아내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부동산 투자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50년을 모았습니다. 정확히는 49년과 8개월이었어요. 퇴직할 때 저축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200,000였습니다. 퇴직금 $150,000까지 합치면 $350,000. 제게는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순자와 둘이 앉아서 통장을 보며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보장연금이 월 $1,200 나오고 저축까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000씩만 써도 30년은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슈퍼마켓에서였어요. 퇴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유 한 갤런이 $3가 넘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2.50 정도였는데 말이죠.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계산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끔 오르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올랐어요. 이번에는 우유뿐만 아니라 빵도 계란도 고기도 다 올랐더라고요. 평소에 $50면 충분했던 장보기가 $70, $80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모든 게 비싸졌지? 집에 와서 순자에게 말했더니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거 느꼈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때부터 가계부를 더 꼼꼼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쓴 돈을 적고 한 달이 끝나면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월 $800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1,200가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건 아닌데.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딱히 사치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살았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간 거였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텔레비전에서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하던데 그게 이런 건가?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경제학자들이나 쓰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찾아보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적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저축도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 순자에게 물어보니 순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행에 넣어둔 돈은 안전한 거 아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 정도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1,000를 은행에 넣어두면 1년 후에 $1,010가 되지만 그 $1,010로 살 수 있는 건 원래 $970어치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생 믿어왔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다니요. 그 즈음 순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었어요.
입원을 해야 했고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어요. 석 달 동안 병원비로 3만 달러가 나갔습니다. 저축해서 빼야 했어요. 순자는 회복됐지만 그 후로도 계속 약을 먹어야 했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어요. 의료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이번에는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요. 가스비, 전기세, 집세까지 모든 게 올랐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월세도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밤마다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매달 저축을 까먹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300달러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800달러, 1000달러씩 빠져나갔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폐렴이 재발했는데 이번에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장례비까지 포함해서 2만 달러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축 잔고가 8만 달러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혼자 남고 나니 모든 게 더 어려워졌어요. 순자가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야 알았어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도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혼자 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올랐습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예전에 10달러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20달러, 30달러씩 했거든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건 정말 비싸져서 거의 사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김 씨, 죄송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예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고려해 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말끝을 흐렸어요. 너무 늦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로 계산하면 제가 가진 8만 달러의 실제 구매력은 퇴직할 때 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년 동안 모은 돈이 25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살고 착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이런 결과라니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모두 저축만 믿고 살다가 물가 상승에 당한 케이스들이었죠. 그럼 우리가 다 바보였다는 거야? 박할머니와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방법이었잖아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고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고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위험했던 거예요.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니까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당한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물가와 함께 올랐는데 저는 현금만 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많았어요. 월급쟁이일 때도 임금은 매년 올랐잖아요. 그게 물가 상승 때문이었던 건데 저는 그냥 회사가 잘 돼서 올려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집값도 계속 올랐고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올랐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었던 거죠. 물가가 오르면 현금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요즘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고 또 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해요. 고기는 세일할 때만 사고 외식은 아예 안 해요. 전기도 아껴 쓰고 난방도 최소한으로만 틀어요. 그래도 매달 저축해서 500달러 정도는 빠져나가요. 사회보장연금 1200달러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이 속도로 가면 한 10년 후에는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아요. 아들 마이클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데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지만 아직은 혼자 살고 싶어요. 괜히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마이클이 조언을 해줬어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돈 일부는 인덱스 펀드에라도 넣어보세요. 인플레이션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방식으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2만 달러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어요. 무서웠지만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비드가 설명해 주길 인덱스 펀드는 주식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어떤 날은 100달러 올랐다가 어떤 날은 200달러 떨어지고.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예금 이자보다는 낫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돼요. 진작에 이런 걸 공부했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제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주변에서 부동산 사라, 주식해라 할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모두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한 길만 가려다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한 셈이죠. 그래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으니까요. 마이클이 보내준 책도 읽고 있고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도 봐요. 물론 75세 시작하기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축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돈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투자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을 때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20대에 매달 100달러씩이라도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몇백만 달러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지금 저는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큰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사는 게 목표예요. 가끔 순자가 그리울 때는 사진을 보며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지식했나 봐. 미안해. 하지만 완전히 후회만 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남을 속이거나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번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가끔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각해요.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구나.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고 머리도 맑고 걸을 수도 있으니까요. 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버틸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축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70대에 와서 깨닫지 말고 20대, 30대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순자와 함께한 50년 아들을 키운 기쁨, 성실하게 일한 보람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지금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면 평화로워요. 돈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늦었지만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경제 뉴스도 챙겨보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알아요. 아직 10여 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살려고 해요. 완전히 안전한 길은 없다는 것도 받아들였고요. 인생이란 게 원래 불확실한 거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축이 최고라고,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변했을 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곳에 투자해보세요. 무서우시겠지만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공부하고 나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저도 마이클과 이야기하고 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죠? 하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가족이 더 소중해요. 저는 비록 돈은 잃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